자, 순종의 노란색 완두. 자, 초록색의 완두. 순종이지. 모두 다 같은, 그치? 같은 라지 Y, 라지 Y. 같은 스몰 y, 스몰 y. 자, 이렇게 해서 유전자형이, 자,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순종이고, 그래서 라지 y, 스몰 y. 그래서 이렇게 섞여보면, 그래서 여기가 잡종이라고 아예 했잖아. 그치? 얘는 라지 y, 스몰 y가 될 겁니다. 근데, 요 라지 y, 스몰 y의 색깔이 노란색이면 라지 y가 우성이 되고, 얘가 초록색이면은 어떻게 돼요? 스몰 y가 우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가 우성이 꼭 대문자 우성이라는 건 아니야. 대문자가 열성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표현형으로 어떤 유전자의 형질이 표현이 되냐. 잡종일 때 표현되는 유전자형이 바로 우성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노란색이 나왔대. 아, 노란색이 나왔으니까 라지 y는 자, 우성의 유전자가 되고, 자, 스몰 y가 자, 열성의 유전자라고 하는데, 자, 이게 우성 열성이라는 것이,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이 그런 거지, 우성이라고 해서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야. 열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등하다는 뜻은 아니야. 알지? 단지 서로 대립됐을 때 그냥 나타나는 거, 표현형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우성이라고 칭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고. 자, 그랬을 때 얘는 라지 y, 라지 y. 자, 어떻게 돼? 여기가, 자, 요렇게 만나면, 라지 y, 스몰 y. 그렇죠? 요렇게 만나면, 라지 y, 스몰 y. 자, 요렇게 만나니까, 스몰 y, 스몰 y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기어부터 리을까지의 유전자형을 쓰세요. 라지 y, 스몰 y, 라지 y. 요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될 거고. 표현형.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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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여기가 초록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잡종 2세대 때 노란색과 초록색의 완두비가 3대1. 그치? 바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40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약 300개가 황색이 될 거고, 노란색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100개가 초록색이 될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우리가 이건 표현형이고 유전자형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1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100개가 될 거고요. 자, 잡종이 200개가 될 거고요. 자, 순종 얘가 100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 있게 하면 이런 게 아니라, 자, 잡종 2세대에서 순종의 유전자형과 잡종의 유전자형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냐. 그치? 이런 식으로. 또는 아니면 대놓고 그냥 1대 2대 1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자, 요렇게. 또는 순종, 자, 그래서 요렇게, 요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중간 유전이잖아. 그치? 자, 우리가 중간 유전은 우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있어. 두 개가 모두 나타나는 거야. 두 개의 형질이 모두 나타나는 거야.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혈액형. ABO식 혈액형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분꽃의 유전은 우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이 둘의 중간색인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거야. 알지? 그래서 분홍색.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성, 열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서 여기가 라지 R, 자, 라지 W가 돼요. 그러면 똑같은 자가수분을 시키면은 라지 R, 뭐야? 라지 R이 있을 거고, 자, 라지 R W가 있을 거고요. 라지 R W가 있을 거고요. W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열의 관계가 뚜렷하면은 얘네들이 어떤 빨간색이든 흰색이 되겠지만, 빨간색 한 개하고 분홍색 두 개와 흰색의 한 개. 그러니까 이게 중간 형태의 색을 띠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맞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분리의 법칙은 성립이 돼. 왜냐 분리의 법칙이 성립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생세포에서 이러한 유전자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생세포 분리돼서 다시 어떻게 돼? 합쳐진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가수분 시키니까 이렇게 분리가 됐다가
RW 이렇게 분리가 됐다가 자 이렇게 분리가 됐다가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서 이제 다시 합쳐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자는 생세포가 될 때 분리가 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야. 이게 이제 바로 분리의 법칙이고 분리의 법칙은 성립이 되죠. 단지 뭐야? 우열의 관계, 우열의 원리, 우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지. 그래서 우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자, 중간 유전, 분꽃. 딱 떠올려. 중간 유전, 분꽃. 우와. 그 다음. 그래서 여기 할 때는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그냥 외워두는 게 좋아. 자, 요겁니다. 얘도 생세포 요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 기억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가, 자, 여기 라지 R, 라지 Y가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도 라지 R, 라지 Y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유전자형. 그래서 이거 쓰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스몰아, 이렇게 스몰로 가야겠지? 그 다음에 1세대에 만들어지는 생세포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생시세포의 유전자형이니까 얘를 써주면 된다. 이게 바로 생세포잖아. 그러니까 얘는 체세포고, 여기서 나오는 생세포의 유전자형은 자 어떻게 돼? 이게 분리가 된단 말이야. 요렇게 우리가 분리가 된단 말이지. 요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분리가 되면서 이제 두 개가 같이 묶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 묶여서 생세포가 만들어져요. 자, 요렇게 묶여져서 생세포가 만들어져요. 요렇게 묶여져서 생세포가 만들어져요. 요렇게 묶여져서 생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세포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4개. 자, 그리고 얘는 9대, 3대, 3대 1. 그냥 이거 세지 말고 그냥 외워.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 분력 3대 1, 3대 1이지. 그러면 9대, 3대, 3대 1 다 더하면은 16이니까 100개가 되겠네. 어제? 멘델이 완두를 이제 이용해서 유전과 관련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완두는 한 세대가 짧아. 그렇지?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자손, 그러니까 개체 수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자손의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뚜렷하게 대립되는 형질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지. 그래서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독립적인 유전, 분리가 잘 되고 독립적인 유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수분이나 타가 수분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지.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한 세대가 되게 길어요. 보통 한 20년, 30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잡종 1세대, 2세대, 3세대면 후다닥 해서 뭐 거의 100년 이렇게 지나가 버리가 안 되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손의 수도 굉장히 적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두와 같은 식물하고 비해서 사람 같은 동물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형질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 다음 그 대립 형질이 되게 복잡해요. 즉, 어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대립 형질이 관여해서 어느 하나의 특정 형질을 이제,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뭐 피부 색깔 같은 경우도 어떤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다양한 피부 색깔 이런 것들을 나타내듯이 자, 대립 형질이 복잡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일란성 쌍둥이. 어릴 때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고 이제 뭐 학교 가고 사회생활하고 이제 독립하게 돼서 일정 시간 지나서 보니까 외형적으로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그건 환경의 영향이라는 거지.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교배 실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건 결혼해서 애 낳아.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유전 연구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게 약간 통계적인 거야, 통계적.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조사를 우리가 이제 쭉 하기 힘드니까 자, 통계를 통해서 본다. 그래서 그 통계를 통해서 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가계도 조사다. 가계도 조사.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형질, 질병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혈우병이야, 아니면 정독 생맹이야, 막 또는 혐알기, 막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이제 그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안이 있어. 그러면은 자, 거기 이제 아이들이 있을 거고, 부모가 있을 거고, 그 아이들의 조모가 있을 거고요. 자, 그 조모의 부모가 있을 거고요. 자, 그 조모의 또 조모가 있을 거고, 조부모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돼? 가계도를 통해서 그 윗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한 형질들이 유전이 됐을까를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가계도 조사,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에서 여러 세례를 거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 시간이 그게 짧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 세례를 거쳐서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관계. 그래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있을 때 우열의 관계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유전자의 전달 경로도 이제, 이것이 이제 상염색체를 통해서 전달이 될까? 성염색체를 통해서 전달이 될까? 알지? 그래서 이런 거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열의 관계를 안다면은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했을 때 그 태어난 자식은 또 어떤 형질을 가질 거다. 그래서 이러한 형질을 가질 가능성이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렇게 형질을, 태어난 아이의 형질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계도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할 거야. 가계도 조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쌍둥이 연구.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를 주로 많이 하지. 그래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자, 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이 어떤 형질이 어떻게 변할까? 저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모두 다 나타나는 건 아니야.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 얼마 전에, 예전에 어떤 백인 부부가 결혼을 했단 말이지. 근데 태어난 아이가 흑인이야. 흑인 아이가 태어났어. 그래서 막 서로 붙잡고가 아니지. 자, 남편이 아내 붙잡고 왜 외도했냐고 막, 그래서 누구 아이야 했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결백하다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했더니 진짜 그 두 부부의 아이인 거야. 그 왜 백인 부부의 흑인 아이가 태어났지? 그래서 쭉 보니까, 쭉쭉쭉쭉쭉쭉쭉 보니까, 양쪽에 그 조상들 중에서 흑인하고 결혼한 조상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와 관련된 어떤 피부 색깔 결정하는 흑인의 피부 색깔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것들이 유전자가 계속 오면서 이 유전자가 무조건 다 작동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동안 그 흑인 유전자, 흑인 피부의 유전자가 그냥 그대로 있다가 마침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딱 만나가지고서 작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가지고 있다 해서 모두 다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돼?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작동되는 방식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후생적 유전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유전자더라도 작동하냐 못하냐, 그 작동할 수 있는 유전자를 전달할 거냐, 작동 못하는 유전자를 전달할 거냐, 자, 바로 이러한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쌍둥이 같은 연구, 그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직접적으로 DNA 같은 유전자를 직접 조사해서 연구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가계도하고 쌍둥이 연구가 주로 나오는데, 일단 가계도야,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나오는데 너는 상관없지. 안 하니까. 자, 일단 가계도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네모가 남자를 뜻해. 동글뱅이가 여자야. 알지? 그래서 남자하고 일단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했다면 이거를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할 거야. 그래서 화살표는 남자와 여자, 엄마, 아빠가 결혼했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그럼 여기서 부모가 결혼해서 그 아이의 자식들이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면 했을 때 여기가 뭐야? 여자아이고 남자아이가 태어났어. 그런데 여기에 색깔이 다르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가, 자, 여기 색깔이 이제 원래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색깔 이제 자, 부모하고 여기에 색깔 다른 새로운 색깔이 나왔어. 색깔이 된 것은 이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대립형질이야. 그러니까 대립형질에서 자, 대립형질에서 우성 또는 열성의 대립형질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립형질을 뜻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라색이 쌍꺼풀이면 자, 여기가 이제 요거는 보라색이야, 지금. 그럼 여기가 보라색이 쌍꺼풀이면 여기 분홍색, 여기가 바로 외꺼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쌍꺼풀과 외꺼풀은 같은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대립 유전자야. 대립되는 형질, 대립 유전자고 그랬을 때 자, 이때 계속 쌍꺼풀이 나오다가 요 남자아이가 외꺼풀이 나왔네. 그러면은 쌍꺼풀하고 외꺼풀은 서로 대립되는 형질, 즉 같은 상동 염색체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에도 표시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어떤 유전병이든 어떤 다른 형질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색으로 구분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쌍둥이 연구가 있다. 자, 쌍둥이 할 때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인데, 자, 일란성은 우리가 이제 한 개 수정란이 생기잖아요. 그럼 수정란이 이제 세세포 분열하면서 나날의 과정을 거칠 거야. 자, 나날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세포에서 계속 만들어지는데 중간에 두 개의 채세포로 분리가 돼. 그래서 이 수정란이 발생 초기 나날 과정에서 한 개의 수정란이 두 개로 둘로 나뉘어서 두 개가 자궁벽에 착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날되는 과정에서 분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처음 수정이 됐을 때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은 서로 똑같다. 맞지? 하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형질,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니? 조금씩 외모적인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자,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은 주로 환경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은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거지. 환경에 따라서 이제 약간 자라나는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는 환경에 차이가 생겼을 때 유전자가 작동하는 환경이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어. 내가 그랬잖아. 모든 유전자가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작동하는 건 아니고, 자, 그 유전자가 작동하게 되면 그 형질이 나타나는데 서로 분리되는 장소에 있다면은 동일한 유전자 가지고 있어도, 자, A라는 쌍둥이에는, 자, 뭐 A1이 작동하면은 B라는 쌍둥이에서는 A1이 아니라 뭐 A2가 작동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전자 구성이 같기 때문에 형질의 차이는 환경에 의한 차이다. 자, 이란성이야. 자, 이란성은 두 개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란이 됐을 때 난자가 두 개가 배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난자에 두 개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형질도 당연히 다르다. 그러면 자라나면서 차이가 나는 형질은 당연히 유전자 구성과 그다음 환경의 영향도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 그래서 일란성은 형질의 변화는 환경,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 자, 이란성은 유전자하고, 자, 그 형질 차이는 유전자의 차이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 연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계조사. 자, 가계도도 일종의 통계조사긴 하겠지만은, 가계도는 특정 이제 그 집안을 얘기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자, 이런 거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것이 있어. 적혈구가 이게 둥근 게 아니라 이렇게 남모양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남모양, 그 지역에서 남모양의 적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정상적인 적혈구 가진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특정 형질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가능한 많이 수집을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남모양이 이제 분명 유전자가 잘못돼서 이제 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유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특히 남모양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 남모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높다라는 거야. 왜 그러지?
근데 그 지역을 보니까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이야. 그러면 남모양의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군에 내성을 가지고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통계 조사입니다. 그렇지? 자, 그다음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 생명공학기술이 발달되니까 유전자 기술이 발달되니까 염색체와 DNA를 직접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직접적으로 분석해서 염색체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모양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자, 염색체가 이제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일단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지, 감수 분열에서. 그렇지? 그리고 자, 1분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 근데 이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분리가 한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었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버리니까 한쪽으로. 그러다 보면 이걸 염색체 비분리. 그래서 나타나는 게 염색체 수가 뭐 47개가 될 수도 있고 4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 수가 잘못될 수 있는 이런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이제 우리가 진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터너 증후군, 다운 증후군, 막 클라인펠터 증후군,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증후군을 이제 진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전병을 진단할 때 그래서 뭘 하냐면은 양수 조사라는 거예요. 양수 검사라는 거예요. 자, 태아가 태반으로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보호를 받잖아. 그러면 그 태반하고 태아 사이에는 양수라는 액체 상태의 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 양수에는 태아의 DNA라든가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양수를 뽑아가지고서 자, 이러한 염색체를 분석하는 거야. 핵형 분석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제 유전병이 의심된다든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조금 많이 먹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어. 그러면 이제 노화에 의한 돌연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양수 검사를 하거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염색체 이상의 유전병을 진단하는 거고요. 자, DNA 유전자를 분석해서 자, 어떤 형질에 관한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다. 자, 어떤 유전자가 잘못됐다. 그리고 어떤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암도 유전이야. 유전병이야. 안젤리나 졸리 알지? 영화 배우. 그치?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 유전자를 검사를 해봤어. 젊었을 때. 그랬더니 자기한테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간 이 유전자가 작동하게 되면 유방암에 걸릴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 그것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젤리나 졸리는 뭐냐? 나는 언젠가 유방암에 걸릴 거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자. 유방을 절제를 해. 그 절제 수술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DNA를 분석해서 나는 지금 어떤 유전자가 있고 어떤 형질이 나중에 나오겠구나.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럼 유전자 검사에서 이 유전자가 잘못됐네. 자, 이게 비정상이네. 그래서 요구에 의한 돌연변이 유전병이 나오겠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DNA 검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크게는 이제 가계도 조사와 쌍둥이 조사 요걸 많이 하고, 그다음에 통계 조사, 자, 그리고 염색체나 DNA 직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하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가계도 조사가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 다 가계도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우리 사람의 유전은 어차피 염색체가 상동이고 그 상동에서 22상이 상염색체야. 그치? 나머지 한 상이 성염색체거든. 그러면 이 형질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 상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그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어디에 있냐?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염색체니까 성염색체가 아니지. 자, 성염색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염색체 유전은 성별하고는 상관없어요. 즉 남자라고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라고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성별에 상관없이 똑같이 그 형질이 나타난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 상염색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혀말기, 이마선, 보조개, 눈꺼풀, 귓불, 그 다음에 미맹. 자, 미맹은 뭐냐면은 우리가 PCT라는 용액이 있어. 자, 이 PCT 용액을 이제 맛을 봤을 때 쓴맛을 못 느끼는 경우. 자, 이걸 우리가 미맹이라고 그래, 미맹. 그러니까 맛을 잘 못 느끼는 경우. 자, 이것을 미맹이라고 그래. 그래서 혀말기, 이마선, 보조개, 눈꺼풀, 귓불. 그래서 이게 부착형이냐, 분리가 됐냐. 자, 미맹, 쓴맛을 느끼냐, 못 느끼냐.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렇게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열의 관계. 자, 대립 유전자, 무조건 대립이면 뭐다? 우열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혀말기, 자, 우성만 보면 혀말기, V자, 자, 보조개, V자가 우성이야? 그냥 우성이라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 V자야. 베지터 생각하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 자, M자가 됐잖아. 그치? 이거 탈모인데? 그러니까, V자가 좋은 건 아니지. 왜냐면 V자면 탈모 가능성이 크니까. 자, 그 다음에 보조개가 있어. 쌍꺼풀. 자, 귓볼 분리. 자, 미맹이 아니야. 쓴맛을 느껴. 이게 바로 이제 우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열성은 반대가 되겠지. 자, 일단, 이 상염색체의 가장 큰 특징은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이 된다. 즉, 다른 대립형질에 의해서 그 대립형질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알지? 영향 받지 않고, 자,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혀말기야, 라지 A, 뭐, 스몰 A며, 얘가 라지 A,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생체세포가. 그쵸? 이게 바로 이제 분리의 법칙인 거지. 그래서, 자, 하고,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치? 외꺼풀, 쌍꺼풀 확실히 분리가 되잖아. 보조개 있다 없다 구분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성이 아니라 상이기 때문에 남녀에 따른 빈도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남자라고 더 많이 나타나고 여자라고 더 많이 나타나고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염색체 유전이야. 자, 그럼 이제 이 상염색체 유전의 특징. 자, 일단 무조건 분리의 법칙. 우리 앞에서 했던 자, 노란색의 완두, 그 다음에 초록색의 완두, 그거 생각하면 돼. 자, 그대로 이제 적용할 거야. 그걸 이제 아빠, 엄마로 할 건데, 또 이제 남자, 여자로 해서 나눠서 이제 우리가 가계도로 표시할 건데, 자, 일단, 우리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혀말기입니다, 혀. 그래서 혀를, 요렇게 동그랗게 요를 끝을 이렇게 말 수 있는 것이, 자, 이게 이제 우성이고요. 이게 동그랗게 혀를 말지 못하면 얘가 이제 열성이 되는 거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혀말기 유전을 할 건데, 자, 혀말기가 가능한 대립 유전자, 대문자 T로 할게. 자, 불가능한 대립 유전자 스몰 T라고 할게요. 알지? 자, 동글뱅이가 뭐라고 그랬지? 엄마야, 아빠야? 그치? 엄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엄마고요, 아빠고요, 그쵸? 그리고 아들이고요. 자, 이거 엄빠를 하지 말자. 자, 그러면 여기가 아빠고, 아빠가 아니지. 여기 엄마고, 여기가 아빠고,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엄마니까 외삼촌이 될 것이고, 자, 그럼 여기가 외할아버지가 될 거고, 외할머니가 될 겁니다. 자, 나중에 이것이 더 복잡하게 되면 이제 아빠 쪽도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아빠 쪽도. 자, 그리고, 자, 여기 나야. 자, 이게 동생이야. 남동생.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주어지잖아. 그랬을 때, 여기 색깔이 주어지죠? 자, 혀말기가, 자, 불가능하다는 거. 자, 열성.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 조사할 때, 분석할 때, 자, 이게
무조건 첫 번째 열성의 형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열성의 형질을 찾아서 유전자형을 표시를 해요. 알지? 그러면 여기가 엄마가 4번이 열성이니까 자 스몰 t 그러니까 혀를 못 만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은 자 이걸로 이미 끝난 거야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엄마의 요 하나는 할아버지한테, 나머지 하나는 할머니한테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유전자 있잖아. 유전자가 있으면은 한 개는 부, 한 개는 모. 알죠? 그리고 한 개씩 다 자식에게 갈 겁니다. 자, 스물티예요. 하나는 외할머니한테 받았겠죠? 하나는 외할아버지한테 받았겠죠? 근데 외할아버지는 우성이니 열성이니? 자, 혀 말 수 있잖아. 열성이잖아. 그럼 열성이니까 어떻게 돼? 대문자 T가 들어가야겠지. 왜? 소문자 T면은 그렇잖아. 열성의 형질만 나올 거 아니야. 엄마처럼 똑같잖아. 근데 혀를 말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뭐야? 그럼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뭐야? 잡종이 되는 거야. 잡종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외삼촌은 정상이잖아. 그치? 그러면 정상이면은 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스몰티를 받을 수 없지. 그럼 정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두 분 중에 한 분한테는 스몰티를 받았을 거야. 그럼 나머지 정상이 어떻게 돼? 두 분 중에 한 분한테는 라지 T를 받았을 거라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봐봐. 나는 엄마한테 스몰티를 받아요. 남동생도 엄마한테 스몰티를 받아요. 왜? 한 개씩 부모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한 개씩 줄 거란 얘기야. 자, 받았지? 그런데 정상이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라지 T란 말이야. 그럼 아빠한테 라지 T를 받았어요. 근데 아빠는 정상이에요. 그럼 아빠는 라지 T 아니면 라지 T 스몰 T가 돼요. 그래서 요 아빠의 저 5번의 유전자형은 몰라요. 그래서 요 아빠의 유전자형을 하려면 어떻게 돼? 외가가 아니라 친가 쪽에 가계도가 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 고모에 이렇게 됐어. 스몰티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있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데 자 두 분 다 정상이야. 아니면 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자. 그 할아버지가 스몰티야. 그쵸? 근데 고모가 스몰티니까 어떻게 돼? 고모는 할머니한테 T를 받겠지. 할머니는 정상이니까 요거란 말이야. 그럼 아빠는 둘 중에 뭐가 돼요? 얘가 되겠죠. 라지 T, 스몰티.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요 방법 잘 봐야 돼. 자, 우리 조금 더 연습하자. 조금 더 연습하자. 우리 문제가 어딨냐? 문제를 통해서. 자, 94번 봐봐. 우리 교재 뒤에 문제 있잖아. 자, 다음은 은순의 가족의 혀말기 가능 여부를 조사했어. 자, 우성의 대립 유전자를 대문자 T, 열성은 스몰 T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 모두 다 혀말기가 가능하대요. 은수도 혀말기 가능해요. 근데 은수의 여동생 혀말기가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아빠, 엄마, 은수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오이씨, 은수? 자, 그래 남자라고 했죠. 은수, 여동생이야. 자, 아빠,
아빠, 엄마요. 자, 뭐부터 표현하라고? 열성. 혐알기 불가능하잖아. 그러면은 여동생은 스몰티야. 근데 은수는 정상이야. 자, 근데 아빠한테 여동생의 스몰티는 아빠한테도 받고 엄마한테도 받겠지. 나 엄빠도 어떻게 돼? 정상이니까 라지티, 스몰티가 돼. 그럼 은수는 어떻게 되니? 아빠, 엄마한테 T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은수의 유전자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몰라요. 알지? 몰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자, 아빠, 엄마, 동생. 찾았잖아. 1번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이 열성의 형질이 나타난 것을 찾은 다음에 얘 유전자형을 먼저 표시를 해. 그리고 하나는 엄마, 아빠한테. 한 개는 엄마, 한 개는 아빠. 그래서 엄빠에다가 표시한 다음에 엄마, 아빠는 정상이니까 나머지는 대문자 T가 들어가고. 그러면 은수는 아빠한테 대문자 T, 엄마한테 대문자 T 받을 수 있고. 자, 아빠는 엄마한테 대문자 T 받고요. 자, 두 분 중에 또 한 분한테 스몰 T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은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봅시다. 96번. 자, 미맹이네, 미맹. 자, PCT 용액의 맛을 못 느껴, 쓴맛을 못 느끼면 미맹. 자, 느끼면은 미맹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느끼지 못하는, 그쵸? 그래서 미맹인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열성이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표시하란 말이에요. 알지? 요렇게 먼저 표시해. 그러면은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 근데 정상이니까 요렇게 되겠네. 자, 하나는 엄빠, 하나는 아빠. 근데 엄마, 아빠가 정상이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자, 라는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될 수도 있겠지. 맞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라는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 지으면 어떻게 돼? 틀려. 이건 이제 모르잖아. 알 수 없으면 틀린 거야. 확신할 수가 없으면 틀린 거야. 자, 스몰티인데요. 그 하나는 엄빠, 아빠, 정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 자, 이제 보자. 가의 유전자형은, 틀렸네. 나의 유전자는, 맞네. 자, 다의 유전자는, 알 수가 없다, 아니지? 요거잖아. 자, 라는 알 수가 없죠. 자, 마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은 반드시, 자, 우리가 성염색체에 의한 것은, 성염색체 유전은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Y에다가 그것을 표시를 할 거야. 근데 얘는 XY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상염색체니까 반드시 아들 아니지. 이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별의 구분 없다는 거지. 상염색체 유전은 자, 이것이 아들한테 나타날 거다, 딸한테 나타날 거다가 아니란 얘기야. 아들인지 딸인지는 몰라. 그냥 나타나. 성별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은 반드시 미맹이 된다? 아니야. 그건 틀려요. 그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염색체,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혐알기도 했고 미맹도 했지만 이렇게 가기도 나오면 뭐부터 표시한다? 얘부터 먼저 표시를 한다. 알지? 그리고 하나는 하나는 빠. 엄빠 골고루 하나씩. 그 자식한테도 골고루 하나씩. 그리고 정상이면 정상 이제 잡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주는다. 자, 다시 요거 더 연습. 자, 미맹인 남자, 여자가 있어. 자, 그거 어떻게 돼요? 미맹을 먼저 표시해야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쵸? 그러면 하나는 엄빠니까 이렇게 표시하겠다. 그쵸? 그럼 바는 둘 중에 하나니까 어떤 거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왔으니까 뭐야? 그치. 자, 이렇게 돼야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자손이니까 자, 얘는 무조건 요겁니다. 맞니? 그럼 이제 라는 자,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요렇게 해서 태어났잖아. 그치? 모르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라하고 바하고 라바는 둘 중에 하나야. 모른단 말이야. 자, 미맹은 열성 아니죠. 우성 유전이지. 그치? 자, 미맹의 사람 유전자형은 열성이니까 TT.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다는, 그래서 가하고 다는 TT인데 스몰 t. TT인데 스몰 t 맞고. 자, 나는 가로부터 대문자 t를 바꿔요. 그쵸? 자, 가로부터 소문자 t를 받으면 무조건 뭐예요? TT, 스몰 t니까 미명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가로부터 대립문자 t를 물려받았다. 아니, 대문자 t를 물려받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마는 미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옳지 않는 게 1번, 4번 답 두 개네? 그치? 자, 요거 상염색체 유전이지 알겠지? 하는 방법. 그래서 가계도 조사할 때 항상 그 열성의 유전자형을 먼저 표시를 하고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다. 자, 그걸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ABO식 혈액형 유전이에요. 자, 우리가 혈액형 유전인데, 자, 여기서 대립 유전자는 3개가 작용해. 같은 위치에 ABO 3개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알지? 그리고 A와 O는 우열의 관계가 없어.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중간 유전처럼 우열의 관계가 없으면 중간 형태를 띠냐? 아니야. 이거는 중간 형태를 띠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 거기에서는 우열의 관계가 없지. 근데 여기는 3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다 보니까 자, A하고 O 사이에도 우열의 관계, 그러니까 A하고 O 사이에도 우열의 관계, B하고 O 사이에도 우열의 관계야. 그랬을 때 요 A가 우성이고 O형이 열성이에요. 자, B가 우성이고 자, O형이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으면 어떻게 해? 둘 다 우성이지. 그러면 이때는 둘 다 우성이고 우성이기 때문에 중간이 아니라 얘네들이 모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성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성 만난 거고, 자, 그 분꽃 같은 경우는 우성, 열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 우열 관계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요 A와 앞에서 분꽃에서는 우성, 열성이 없는 거지만, A가 O형에 대해서 우성이야. O에 대해서는. B가 O에 대해서 우성이고, 그래서 A, B가 있으면 우성끼리 만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O가 만나면 전부 다 뭐예요? 얘는 열성이고 열성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얘는 뭐가 돼요? A형이 표현이 될 겁니다. 표현형으로는. 왜? 우열의 관계, 우성이 나타날 거냐? 자, 여기에서는 B형이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우성끼리 만났으니까 이 우성이 모두 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AB형이 될 거고요. 얘는 열성이니까 O형이 나타나겠죠. 바로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혈액형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A형에서는 AO도 있지만은, 자, 뭐도 있을까? AA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B형도 BO의 잡종도 있었다면 BB라는 순종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AB 하나밖에 없겠죠? 얘는 OO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표현형은 AB, AB형, O형 4개, 유전자형은 몇 개? 6개의 유전자형을 갖는다. 그리고 ABO는 얘네들은 대립 유전자인데 대립 유전자가 몇 개? 3개다. 같은 위치에서, 그치? 상등 염색체 같은 위치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2개가 아니라 3개니까 대립관계가 아니다가 아니라 대립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상염색체 유전.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정 혈액형이 주어져.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AB형하고 O형이 주어지면 유전자형이 딱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혈액형 유전 같은 경우는 O형과 AB형을 표시한 다음 유전자형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유전자형을 표시한 다음에 O형하고 AB형을 찾아가지고, 자, 유전자형을 표시를 해. 그리고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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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들에게. 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요거 지워도 되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AB형이에요. O형이에요. 그리고 A형이고요. A형이래요. 그러면 자, 여기가 AB고 여기는 OO예요. 그러면은 자, A, O가 돼야겠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돼요? B, O가 돼야겠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의 유전자형은 B5고 그래서 B형이 나올 거란 말이지. 이해됐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상염색체 유전이고, 자, 이제 성염색체 유전인데, 자, 이 성염색체 유전은 뭐냐면은 이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 성염색체에 있다. 자, 성염색체에 있다. 알지? 그래서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이제 유전 형질이 나타난, 성염체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녀에 따라서 빈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정록생맥, 혈우병, 귀 속에 있는 털, 귀 속의 털, 털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털이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털이 귀 밖으로 빠져나와.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인데, 자, 정록생맥하고 혈우병은 X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귀 속 털은 Y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정록생맥, 혈우병, 자, 귀 속 털인데, 자, 정록생맥. 자, 정록생맥은 뭘까?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그 생명 검사하잖아. 적색, 녹색. 그래서 신호등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혈우병은 이게 유전자병 중에 하나로, 이게 이제 우리가 혈소판이 혈액 응고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 근데 이 혈소판을 제대로 못 만들어.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응고가 안 되는 거야. 작은 상처에도 계속 피가 응고가 안 되니까 계속 피가 나오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거. 그래서 위험한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귀 속에 있는 털은 Y 염색체의 유전이야. 그러면 Y 염색체니까 누구한테만 나타나니? 그렇지. 엄마한테 Y를 못 받잖아. 아빠한테 Y를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아빠에서 아들한테만 전달이 됩니다. 즉, 여기에는요, 딸은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아들한테만
나타나는. 그래서 아빠가 귀속털이 있으면 그 아들도 귀속털이고 그 아들의 아들도 귀속털이고 아빠의 아빠도 귀속털이고 그 아빠의 아빠도 계속. 그래서 남성들한테만 전달되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귀속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한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냥 빼고 묶어서 그냥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 정록생매. 옛날에는 이 혈유병도 막 나오고 했는데, 자, 혈유병 같은 경우는 일부가 이제 태아 상태에서 사망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죠, 혈유병. 왜냐면 이제 엄마랑 이제 이렇게 이제 혈관이 이제 그 탯줄 통해서 전달되다 보면은, 자, 이게 이제 그 엄마가 혈유병이야. 그러면 이제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아들이 이제 혈유병이, 아들이면 혈유병, 엄마가 아들이면 혈유병 되겠지. 그러니까 그 아들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정록생명을 많이 다룰 거야. 자, 정록, 적색과 녹색을 구별을 못 합니다. 신호등을 구별을 잘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유전자가 어디에 있어요? X 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X 프라임으로 표현할 거예요. X 프라임. 그리고 자, 얘는 자, X 프라임이야. X 프라임. 그리고 자, 열성의 유전이 되고, 자, 그래서 X 프라임, X 프라임 여성이지. 그런데 프라임 프라임이니까 어떻게 되니? 정록 생맥인 여자가 되는 거야. 자, X 프라임 Y잖아요. 그러면 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정록 생맥인 남자가 돼요. 그리고 XX는 정상인 여자고 XY는 정상인 남자야. 그런데 요거. X 프라임 있지. 자, 얘는 생명은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치? 그래서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보인자. 아니, X 프라임 X나 X 프라임이랑 똑같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할 때 스몰 t, 라지 t 이렇게 하잖아. 이것도 돼. 근데 보통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 유전자형을 표현할 때는 유전자형을 표시할 때 잡종이잖아. 그럼 잡종이면은 자, 우성, 열성 순으로 표시할 거야. 즉 대문자, 소문자로 표현하는 게 대문자, 소문자. 자, 이것이 이제 기본 규칙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X 프라임 X도 되겠지만은 자, 우리는 우성을 먼저 표시하니까 얘 대신 어떻게 표현한다? X 프라임으로 표시할 거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성의 유전자를 먼저, 열성의 유전자를 그 다음에 잡종일 때는. 그러니까 X 프라임이나 X 프라임 X나 똑같이 보인자야. 근데 우리는 X 프라임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봐봐. 여성은 하나, 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맞니? 세 가지가 있죠. 유전자형이. 남성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럼 정록생맥은 남자한테 많이 나타날까요? 여자한테 많이 나타날까요? 남자한테 많이 나타나겠지. 그렇지. 여자 같은 경우는 정록생명인 경우는 3분의 1의 확률이라면 남자는 2분의 1의 확률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빈도가 성에 따라서 남성, 여성에 따라서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정록생명이나 혈육병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여기는 이제 보인자라는 개념이 나. 요거 좀 반드시 체크해놓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자, 가계도로 한번 가봅시다. 되게 복잡하겠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생명인 것부터 먼저 찾는 거야. 생명을 먼저 찾아요. 자, 생명을 먼저 찾은 다음에 유전자형을 표시하는 거야. 자, 어떻게 될까요? 남성이니까 X 프라임 Y가 되겠고, 여성이면 X 프라임 X 프라임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Y는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y가 되겠는데 정상이니까 얘는 자 x 프라임 y가 돼서 그게 생명이지. 그 아빠가 생명이야. 근데 자 그러면 뭐야? x 프라임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는데 엄마는 정상이니까 x 프라임이야. 그러면은 1번은 뭐가 돼요? 보인자가 됩니다. 이렇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5번은 정상이잖아. 그런데 정상인데 하나는 여자니까 아빠한테 Y를 받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X를 받았어. 그럼 나머지는 뭐야? 그치? X나 그러니까 아빠한테 X 프라임 받았어. 근데 정상이야. 그러면 엄마한테는 뭘 받았다? X를 받았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록생명에서 자, 이거잖아. 상염색체하고 얘가 상염색 유전이냐, 성염색체 유전이냐를 우리가 먼저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거야. 자, 상염색체는 성별과 상관없다고 그랬어. 근데 성염색체는 성별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자, 엄마가 X'X'이에요. 그럼 아빠가 XY든 X'Y든 그 태어나는 아이, 남자아이는 무조건 X'Y입니다. 맞니? 그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생명이면 자,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들도 무조건 뭐가 된다? 생명이다. 그치? 우리가 그 사람에 유전할 때, 우리가 가계도 조사 막 하고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유전자형이 딱 주어지면 상관없어. 그래서 뭐, 라지, 스몰 a, 라지 t, 스몰 t, 뭐, a, b, 이거는 이제 무조건 상염색체야. 그 다음에 X, Y 요렇게 표현되면 얘는 성염색체거든. 자, 유전자형이 주어지면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네, 성염색체 유전이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유전자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다, 성염색체 유전이다. 자,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유전 형질이 나타났는데 아들도 유전 형질이 나타났어. 아, 이거 성염색체구나. 성염색체구나. 알겠지? 성염색체구나.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아빠가 정록 생명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태어나는 딸은요? 정상인 딸은 무조건 뭐예요? 보인자예요. 그래서 자, 아빠가 생명이면 딸은 무조건 뭘 갖는다? 생명 유전자를 갖는다. 그래서 생명이거나 보인자거나. 그렇지? 생명이거나 보인자거나. 그리고 엄마가 생명이면 그렇지?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뭐야? 그렇지? 무조건 생명이다. 그래서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뭐야? 다 끝났네? 자, 문제 풀어봐야지 뭐.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났어. 되게 막 많은 것 같이 느껴졌지. 그런데 실제 보니까 별거 아니지. 자, 101번 문제.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자, 101번 문제. 자, 준선의 집안에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야. 자, 그러면은 뭐부터 찾으라고요? AB형이나 O형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AB형은 없으니까 O형만 봅시다. O네. O네. 자, 그리고 됐지? 그러면은 자, A형이니까 얘는 A5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요게 O가 있겠죠? 그러면 요 B형은, 다의 B형은 요게 A형을 받은 게 아니라 뭐야? 뭘 받았어? O를 받았을 거고요. 그럼 요 B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가한테 B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 가하고 다는 똑같이 BO가 될 거야. 맞니? 자, 마찬가지로 자, O가 들어가죠. B형이니까 BO, A형이니까 AO. 그치? 그러면 라가 될 수 있는 혈액형이 뭐야? AB형도 될 수 있고요. AO도 될 수 있고요. BO도 될 수 있고요. OO도 될 수 있어요. 네 개 다 돼요.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자, 보자. 가의 혈액형은 그렇지, B형이지 당연히. 자, 나의 유전자에는 AO니까 맞지. 자, 준서의 동생이 태어날 거야. 자, 준서네. 그럼 준서의 부모가 BO하고 O니까 자, BO, OO, OO 맞니? BO 생세포는 B하고 O잖아. 분리되면 얘는 O잖아. 그치? 준서의 아빠의 생세포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B와 O 두 개가 있거든. 그리고 엄마의 생세포에 있는 유전자는 O거든. 그러면 요 B하고 O하고 만나고 요 B하고 이렇게 O가 만나면 BO, BO가 나올 수 있고요. 아빠의 O하고 엄마의 O 만나면 OO. 그치? 그러면 O형이 태어날 확률은 4가지 중에 2가지니까 몇 퍼센트? 50%가 돼야 된다. 요거 좀 잘 봐. 계산하는 법. 와우. 그래서 내가 멘델의 유전에서 생세포 표현하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지. 생세포 표현하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생세포가 여기는 B가 있고 여기가 O가 있고 여기에도 O 있고 O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 BO가 되겠죠. 이렇게 만나면 또 BO가 되겠죠. 이렇게 수정이 되면 O가 되고 이렇게 수정이 되면 O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은 4가지 경우인데 4가지 B형, O형. 그래서 2분의 1, 50%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아까 다가 뭐였지? 다가 BO였지? 그치? 자, 그래서 2번. 자, BO입니다. 그러면 다가 BO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 아까 라는 4가지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2번 같은 문제들. 야, 이제 섞어버리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독립이니까 정록생명하고 혈액형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자, 정록생명이면서 B형인 어머니와 AB형이면서 생명이 아닌 아버지. 자, 그러면 엄마, 아빠인데 자, 정록생맥이니까 X'X'이고요. 아빠는 정상이니까 XY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 B형이니까 BB 아니면 BO가 될 거고요. 자, 아버지는 AB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염색체, 그러니까 상시세포 염색체는 일단 우리가 생명부터 확인합시다. 자, 어떻게 돼요? X, X 프라임, X, X 프라임, 그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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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 다음에 X 프라임 Y, X 프라임 Y. 그러니까 딸은 전부 다 뭐야? 보인자, 아들은 생명. 그래서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다 뭐라고 그랬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아들은 생명이니까 정상인 아들은 다 빼.
그리고 생명인 딸도 빼. 그치? 생명인 딸은 빼. 그치? 자, 다음. 자, 요 B하고 A가 만나니까 AB가 나올 수 있어요. 맞니? 자, 이렇게 만나면 BB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엔 AB형에는 O형이 없죠. 여기는 O가 있어. O형이 나오면 O가 돼야 되잖아. O가 없잖아. 그러니까 O형인 딸은 절대 나올 수가 없지. 그치? 자, 그 다음에 BO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AB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O도 나올 수 있고요. BO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 혈액형의 유전자액이 요거죠. 그래서 5번 봐요. 정록 생명이면서 아들. 자, A형인 아들 나올 수 있고요. B형인 아들 나올 수 있고 AB형인 아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O형만 빼고는 다 나오지. 그게 5번이 답이야. 자,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해줘야 돼. 가계도를. 그래야지 안 헷갈린다. 자,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거를, 자, 이번에, 자, 가계도가 미리 주어졌단 말이지. 야. 자, 여기는요, AO 다 가능하죠? 자, 여기도 BB, BO 모두 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자, O형, O 표시해. 자, 그럼 B형이니까 얘는 무조건 BO가 됩니다. 나는. 자, 요 B형은 BB 아니면 BO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들어왔지? 자, 그럼 생명 표시하자. X 프라임 Y. 여기도 X 프라임 Y, X 프라임, X 프라임. 맞니? 그러면, 자, 요 딸은 X 프라임인데 정상이네? 아니, 여기. 잠깐만. 그치?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랬을 때, 자, 요 딸은 요 B형 아빠한테 X 프라임을 받을 거야. 근데, 뭐야. 정상이니까 X를 받겠네. 엄마한테.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는 보인자가 돼. 그리고, 자, 아빠는 Y한테 받았고요. 정상이니까 XY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O형의 엄마는 XX거나 XX 프라임이거나. 맞니? 그치? 자, 이제 보길 봐봐. 가의 정록 생명의 대립 유전자 X 프라임은 가는 아들이니까 엄마한테 Y를 받는 거 아니잖아. 그치?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야. 맞지? 자, 나는 가지고 있죠. 보인자니까. 맞지? 이해돼? 네. 자, 나는 혈액형이 유전자형이 BO다. 맞네? 확인했죠? 자, 가와 나 사이에 결혼했어요. 정록 생명이야. 그러면 일단 가가 X 프라임 Y, X 프라임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생세포 봤을 때 X 프라임, 자, X 프라임, XY, X 프라임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록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자, 정록 생명인 딸이잖아요. 자,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치?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딸인 정록 생명 딸은 4분의 1이지. 네 개 중에 하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AB하고, 자, BO야. 그러면, 자, 이렇게 생세포는 이렇게 하나씩 나누면 돼. 그럼 이렇게 조합시켜. AB, AO, BB, BO예요. 자, B형인 딸이 태어날 확률은, 자, B형이 태어날 확률은, 그렇죠. 2분의 1이죠. 그럼 이 둘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8분의 1이 된다. 아, 8분의 1이구나.
자, 가와 나 사이에 태어난 딸은, 가와 나 사이에 태어난 딸은, 자, 모두 다 정록생명이다. 여기 보인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얘 틀렸네? 이거 4번, 5번이 틀렸네? 그치? 자, 그래서, 딸이 태어날 확률이 4분의 1. B형이 태어날 확률. 밑에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진 날. 그치. 그렇지. 그러면 4번이. 네. 그렇지. 오케이. 자꾸 이거 연습해야 돼. 쓰는 거. 네. 쓰는 거 계속 연습해야 돼. 그리고 다른 그거보다 아니, 방법 알면 되게 쉽다니까. 쉬운 오, 그렇지. 방법은 되게 쉬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항상 그 형질, 나타난 그 열성의 형질을 먼저 표시하고 하나는 엄빠, 하나는 아들, 딸, 자식들한테 하나씩 준다라는 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정록생명입니다. 그렇죠? 정록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정록생명인데 지금 정상인 것과 정록생명이 여자인데 정록생명은 상인이 성인이? 상인이 성인이 구분해야지. 엄마가 생명인데 아들은 또 무조건 생명이지. 성이지. 그치? 그러면은 X 프라임, X 프라임, X 프라임 Y. 그러면은 여기는 XY가 될 거고요. 그럼 X 프라임 Y가 될 거고요. 자, 정상이니까 X 프라임 X가 돼요. 맞니? 그러면은 여기는 XX 이거나 XX 프라임이거나. 맞지? 자, 프라임 요거 순서는 상관없어. X 프라임 Y는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어디? 가의 아빠. 가의 아빠가 정상이잖아. 정상은 색이 있어. 그치. 정상이잖아. 그럼 가와 나 사이에, 자, 그러면 봐봐. X 프라임 Y가 있고, 자, 그럼 X 프라임 X가 있어. 그럼 요렇게 조합시키면 X 프라임 X고요. 자, 요렇게 접목시키면 X 프라임, 자, X 프라임 Y가 되고요. XY입니다. 자, 아들이 정록생명인 아들은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25%네? 쉽지? 방법만 알면 되게 쉬워. 방법만 알면.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 자, 정록생명이네. 근데 이번엔 전부 다 남자가 생명이야. 그쵸? 그래서, 자, X 프라임 Y, X 프라임 Y, 자, X 프라임 Y니까, 자, X 프라임 X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XY니까요, X 프라임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X 프라임 X가 되고요. 그러면은 정상이니까 X 프라임 맞니? 네. 그러면은 0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상이니까 X 프라임이고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까지 다 했어. 7번이 유전자형. 7번은 어디 있어? 7번이. X 정상이니까 보인자. 저 보인자, 보균자라고 한다. 보인자. 인자라는 것이 어떤 원인이 되는 요소, 그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 보관한다 할 때 그 보자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자꾸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자꾸 이러냐면은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한자 시험이 유행인 적이 있었어. 너 한자 시험 봤어? 그래?
근데 요즘 이 친구들이 한자 검정 시험, 능력 시험 본 애들 많지 않지? 옛날에 봤던 애들은 어, 그치. 뭐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보통 많이 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국어라든가 뭐 과학에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한자가 되게 많어.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있잖아.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 이제 문맥의 의미가,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게.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 코로나 기간에, 그 기간에 이제 어디 뭐 나와서 막 뭐 시험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때 한자 막 그것들이 많이 좀 약해졌어,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다 요즘은 자, 책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책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암만 해도 자, 이게 문장을 해석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한 게 기본 단어. 그치? 용어.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국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고. 자, 철수의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 X'은요, 엄마한테 받았으니까요, 6번 아빠잖아. 아빠한테 X' 받고요. 엄마한테 Y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7번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지. 영희는 보인자고요. 자, 영희의 동생은요. 그러니까 이거와 상관없어. 그 다시 얘는 또 봐야 돼. X'이 될 수도 있고, X'X가 될 수도 있고, X'Y가 될 수도 있고, XY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영희의 동생은 생명일 확률, 생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두 개지. 그러니까 50%가 되겠지. 그렇지? 자, 거기에다가 생명인 남자는 4개 중에 하나니까 25%지. 이제 확실히 이해됐지, 이거? 이 정도면 이제 이해가 됐을 거야. 자, 이런 이제 108번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가계도를 그려봐야 돼. 그려서 다 표시해봐야 돼. 자, 한번 해봐. 자, 민서를 중심으로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를 연결시켜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알지? 이렇게. 그러니까 민서를 중심으로 올라가. 민서를 중심으로. 민서가 여자이겠지. 남동생이니까. 남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동글뱅이 한 다음에 민서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남동생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민서로부터 이제 쭉 올라가요. 그래서 민서부터 쭉 올라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민서 남동생 엄마 이런 식으로. 자, 어머니 정상이었어. 자, 외할아버지 정상이니까 XY. 그러니까 X니까 지금 X 프라임 아니면 XX가 되겠지. 그럼 민서는 요거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되겠지. 자, 민서가 정록 생매니까 X 프라임 X. 그럼 엄마는 보인자네? X 프라임 X. 자, 그 다음에 남동생은 정상이니까 XY. 그치? 그러면은 엄마가 보인자 가지고 있네. 3번이 답이네, 그냥.
됐지? 자, 끝났어요. 너무 쉽게 끝났지?